자, 이번 시간에는 판매 촉진 관리가 되겠습니다. 판매 촉진 관리. 자, 파워포인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촉진은 과연 뭐가 판매 촉진일까요? 자, 판매 촉진이란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비교적 단기적인 동기부여 수단의 총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단기적인 동기부여 수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 여기서 판매 촉진이란 단기적인 동기부여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적인 건 뭐예요? 장기적인 거는 판매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은 장기적 동기부여 수단,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출 증대를 위해서 그 판매 촉진의 대상은 중간상 소비자 판매원들이 그 대상이 되어 있고요. 주요 그 촉진책은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그 핵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간상과 최종 소비자들이 그 자사 제품을 구매 유인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사원들이 그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동기부여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유인과 동기부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고객은 유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사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하는 이 활동이 결국은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는 PR이라고 하죠. P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고는 그 돈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중매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사람이, 우리 직원이 동원되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고, 비용을 지불하고 대중매체에 그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신문, 이런 매체가 그 대표적인 그런 그 광고의 그런 전달 매개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광고를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소비자 행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광고를 봤다는 것은 그 광고 효과가 분명히 기업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위한 투자를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하죠, 기업에서. 특히 막 이 대세가 바뀌죠. 요새는 이 광고의 대세가 누굽니까? 대세가 임영웅. 갑자기 그 이병헌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임영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그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를 실시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 PR은 Public Relation. 이것은 그 여러 형태의 공중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확인, 수립, 유지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를테면 종업원, 주주, 고객, 지역사회 구성원, 정부 등이 이 소위 말하는 상호 호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 중 주 요소의 하나로 우리가 홍보를 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공중매체, 뉴스 매체에 소개되는 특정 기업 또는 제품에 관한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보도되는 메시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광고와 같은 비용 지불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고객에게 전달되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냐? 광고는 기업의 입장에서 100% 내 제품 내가 좋다 하는 거고, 그 PR은 뉴스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메시지는 이것은 제3자가 우리 제품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외부 전문기관을 고용해서 자사의 PR과 홍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광고와 PR이 막 그 경계점이 대단히 그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PR의 구체적인 기능에는 제일 첫 번째는 우호적 언론관계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촉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에 대한 자사 활동사항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법과 규제의 촉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철회 또는 우회를 통한 로비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공공 이슈에 대한 자사의 위치, 시장 동향에 대한 대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PR의 그 세부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유한 킴벌리의 경우 그 1970년대 초부터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서 산림 보호 자금을 지원해서 산림 훼손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재료는 뭡니까? 나무죠. 펄프.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드는 기업에서 산을 가꾸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PR 전략이 성공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촉진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우리 신제품에 대한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상표의 소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유지, 기존 고객을 유지할 목적. 네 번째는 광고 및 마케팅 노력을 지원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품이 시간이나 공간에 영향을 받은 그런 성질의 제품일 경우에 이런 시간에 따른 고객의 수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제품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인지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판매 촉진을 통해서 이걸 대폭 줄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 구매 포인트가 이만큼 앞당겨져요.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인지하는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구매 포인트는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의 특성입니다. 첫째는 기업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첫 번째, 당연하겠죠. 그래서 신규 소비자의 시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항상 습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을 고치기가 힘듭니다. 2대8, 노래도 있죠. 2대8. 머리 가려마를 2대8로 하는 사람이 3대7로 하는데 대략 10년이 걸린다고. 야, 이거 참 어마어마하죠. 이걸 3대7로 고치는데 10년이 걸린다. 더 걸려도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고객의 어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고객은 항상 쓰던 것만 씁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는데 힘이 들어요. 그걸 바꾸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 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충성도가 높지 않은 고객이 떠나갈 고객을 붙잡아서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단기적인 판매 효과를 가져줘요. 다시 써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이 좋아야 돼. 제품이 우수해야지 이런 판매 촉진으로 인한 그런 그 판매 증가는 대단히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이 반짝 그 세일, 여기 이제 세일도 판매 촉진이죠. 그래서 세일이 끝나면 그 효과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적 판매입니다. 퍼스널 세일링. 그래서 판매원이 목표 고객과 직접 대면해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원을 매개로 하는 촉진 수단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디어스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시식 코너가 있다. 지금 요새 없어졌어요. 요새는 시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대신 무슨 1+1. 그래서 각 그 매대마다 가면 오뚜기 라면 파는데, 삼양라면 파는데 그 매대에서 그 이런 판촉 사원들이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이벤트나 세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적 판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촉진의 유형은 자, 첫 번째 소비자 판촉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판촉은 그 제조업자가 소비자 판촉을 위해서 중간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여기서 항상 중간상에 대한 판촉이 있고 소매업자 판촉이 있고 중간상 판촉이 있어요. 소비자 판매 촉진은 뭐예요? 소비자 판매 촉진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간상 판매 촉진은 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그 다음에 도매업자 판매 촉진은 요거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래서 각각의 그 판매 촉진을 그 어느
주체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간 상액에 주는 것은 중간 상액에 이득이 되는 게 뭐예요? 인센티브죠. 고객은 이득이 되는 게 뭐예요? 고객은 이득이 되게 싸게 하니까 1 플러스 1 또는 세일, 할인 또는 적립 이런 것들이 그 판촉 활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매 촉진의 목표 설정. 첫 번째, 소비자 촉진은 소비자들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신제품에 대한 시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강화형이 있고 행동 촉진형이 있어요. 그래서 상표 애호적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표 이미지와 태도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강화형은 광고 부분에서는 이 감성적 광고, 이미지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판촉 부분에서는 주로 경연이나 추첨, 오락 이벤트 등이 이미지 강화형의 주요 판촉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행동 촉진형을 보면 자, 상표 애호적인 소비자, 상표 애호적인 소비자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주로 감성 광고나 이미지 광고에서 주로 판촉 부문에서는 보너스백, 사은품, 게임, 경품 등을 이용해서 상품 이미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 촉진형 소비자 판촉 방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상 촉진은 자, 소매상들이 자사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품목을 판매하고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보다 넓은 진영 공간에 자사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목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 줄이 있어요. 그럼 이 줄이 총 10칸이 있으면 자, 여기 보면 보통 반이 신라면이에요. 반이. 신라면. 5줄이 신라면. 나머지 5줄이 삼양라면, 진라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매대를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거 왜 이럴까요? 잘 팔리는 그 순으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중간상 그 촉진 방법은 이런 진열 공간에 대한 선의의 경쟁 그 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판매원 촉진입니다. 판매원은 기존 상품 또는 신상품 판매에 보다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 대리점을 찾아서 판매를 확대하도록. 요거는 그 신제품 판매를 할 때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이 판매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수단입니다. 소비자 촉진은 대부분 가격 수단이 대부분이에요. 첫째는 견본품, 샘플, 화장품 같은 거죠. 그래서 무료로 주거나 또 조금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달아서 주는 것. 그 다음에 경품권, 그 다음에 소액 할인, 그 다음에 리베이트, 상품부 판매. 이 상품부 판매는 특정 제품을 구매 시 비교적 싼 가격의 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끼워 팔기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스탬프, 트레이딩 스탬프.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 액수에 따라서 우편 모양의 스탬프를 줍니다. 스탬프를 모아서 타 제품과 교환할 수 있다.
피자 시키면, 그 다음에 통닭 시키면 보통 스티커 붙여요. 스티커. 스티커 주면 그 스티커를 이렇게 10장을 다 채우면 한 판 더. 이런 경우가 주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보너스 팩 보상 판매. 보상 판매는 주로 가전제품 같은 거죠. 세일. 세일은 가장 많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소비자 촉진의 가격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격 수단. 그 다음 샘플과 무료 사용. 또는 그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 저가로 인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사은품 제공. 사은품 제공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현장 경품, 게임, 콘테스트. 경품 굉장히 많죠. 경품 어디가 제일 많아요? 홈쇼핑. 홈쇼핑에 자동차 판매할 때 보면 꼭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봅니다. 꼭 일단은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상담 예약만 하면은 상담 예약만 하셔도 경품 대상이 됩니다. 막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 고객 우대 프로그램. 자, 이것은 그 상품 구매 액수에 비례해서 현금 또는 서비스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런 거 많이 봤죠. 적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립이 대표적인. 마일리지. 자, 구매 시점 디스플레이. 상품의 구매 유도를 위해서 상품이 눈에 띄게 잘 진행하는 것. 우리 그 이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 가면 꼭 있어요. 계산대 앞에 가면 꼭 있는 게 배터리, 껌, 뭐 이런 흔히 지나가다 이렇게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하려고 기다리려다가 보면 아, 배터리 안 샀네. 그리고 배터리를 추가로 딱 카트에 집어넣는 경우, 껌 하나 집어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상 거래 촉진. 첫 번째 가격 수단입니다. 자, 생산업체가 도매상, 소매상 등의 중간상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구매 공제 방식이에요. 자, 일정 기간 중에 중간상이 생산업체로 구매할 때마다 소액을 공제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 내에 이 제품을 사면 깎아줄게.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 공제. 상품 공제는 우리 물건 취급해주면 가격 깎아줄게. 이거는 새롭게 침투할 때 많이 사용돼요. 새롭게 신규 침투.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 공제. 우리 물건 홍보해주면 깎아줄게. 이 홍보수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사람에게 추천해주면 한 사람에겐 무료로 준다. 뭐 이런 거.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시 공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품을 잘 전시해서 거래점에서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제품을 전시품으로 잘 거래해 주면 할인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가격 수단이 판매원 훈련, 판매 보조 자료 제공.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빈도가 많은 그런 판촉 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촉물을 제공한다든가 판매원을 파견하는 경우. 주로 식품 같은 경우는 판매원 파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주 경쟁이 치열한 거. 통조림, 참치, 라면, 주류. 이런 경우에는 막 현장에
그 본사 직원들이 막 그 나와 있어요. 또 본사 직원 또는 본사에서 그 위탁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인센티브 및 콘테스트. 그래서 판매 수량에 비례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실적 일정량의 판매 실적 이상을 올린 유통업자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원 촉진이 되겠어요. 판매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한다거나 그 다음에 판매원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그 다음에 판매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거 하는 것이 판매원 촉진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판촉에는 꼭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판매 촉진이 끝나고 나면 꼭 뭐가 남아요? 후유증이 남습니다. 후유증은 뭐냐? 반복된 판촉은 가격을 인하한 거나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래 가격으로 환원되면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판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오버 액션은 전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싸구려로 인식되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는 절대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명품 갖다 버릴지언정 세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판촉의 부정적인, 즉 싸구려로 인식되는 그런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적 판매입니다. 자, 인적 판매는 면접 판매 또는 대인 판매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비인적 판매인 광고가 고객에 관해서 고객에게 우리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 설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투입해서 고객에게 결정적인 구매를 자극하게 되는, 즉 소위 말하는 결정구를 날리는 거죠. 고객이 막 지나가는데 딱 직접 손으로 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면 이 또 한 번 또 샘플로 먹어보면 또 미안해서 또 하나 사주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인적 판매는 매우 중요한, 마치 고양이 방울에 방울을 다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적 판매는 외부 판매가 있고 내부 판매가 있습니다. 외부 판매는 판매 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점포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내부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적 판매는 개개인의 다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매우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투입된 인원들, 판매원들은 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서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투입하면 역시 돈이 많이 들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적 판매는 판매 전 잠재 고객을 선별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접근 방법을 결정할 때, 판매 단계에서는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문 및 반론을 처리하고 상담을 할 경우에 또는 상담을 종료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판매 후에는 사후관리, 그다음에 관계 유지, 이탈 고객과의 관계 유지 등이 인적 판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 판매관리는 마케팅 업무를 진행시키는 방법 또는 마케팅 업무를 진행시키는 기술, 이것을 우리가 판매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마케팅 지향적
이념에 입각해서 행하는 여러 문제의 조정 또는 결정과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마케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수행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 마케팅 업무 수행 과정은 계획, 조직, 문제 해결, 행동, 통제 이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업무가 수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관리는 마케팅의 목표 설정, 정책, 전략, 전술 입안을 포함해서 제품 계획, 판매 가격 책정, 광고 및 판매원 관리,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유통, 소위 말한 사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을 진행시키는 기술, 방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자, 판매 목표 수립 후에 판매 사원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도출되는 관계입니다. 판매의 제일 중요한 건 목표예요. 목표가 있을 경우와 목표가 없을 경우 이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설계. 지역별, 상품, 고객별 판매 형태를 정하고 판매 사원 수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즉 자원을 배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사원 개발. 판매사원 개발은 크게 선발, 훈련, 감독, 동기부여 및 보상 이렇게 네 단계로 소위 말해서 육성을 포함해야 됩니다. 육성. 아무나 뽑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바로 나가서 팔아라. 그러면 아무도 팔 사람 없어요. 파는 방법을 훈련시켜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매사원 평가. 그래서 정기적인 피드백 또는 항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장애 요인, 또 필요할 경우 재교육 또는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영업 업무 실습 중에서 판매 촉진 관리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